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남자 김덕일입니다. 오늘은 게시판에 들어온 상담 사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을 결혼 전에 속궁합을 꼭 맞춰봐야 하나요? 라고 뽑았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좀 중요한 이슈라서 그렇습니다. 사연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30대 초중반의 커플이고요. 만난 지는 9개월 정도 됐는데 연애 스타일에 좀 달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취미 생활도 그렇고 가족 관계, 가치관 이런 모든 면에서 조금 의견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서 답답한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제일 큰 고민은 성관계에 관한 고민이라고 합니다. 성관계를 갖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서도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랬는데 여자친구가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성관계를 갖지 않으니까 그냥 남자 사람 친구 같다. 아니면 혹시 너 양성애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본인에게는 속궁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속궁합이 맞지 않으면 나중에 이혼할 수도 있다. 나를 안 사랑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친구가 고민이 많이 돼서 내가 억지로라도 성관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무성욕자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이것을 이제 고민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속궁합이라는 거 사실은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속궁합을 미리 맞춰보고 결혼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잘 표현하고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노력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랑의 기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내가 표현하고 서로 노력하고 서로 욕구를 충족하려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성관계를 할 때에도 상대가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나 무슨 하이틴 로맨스 뭐 그 인터넷에서 웹 소설 뭐 이런 데를 보면 처음 관계를 맺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만족스럽고 기쁘고 좋은 관계를 가졌다. 뭐 이렇게 드라마가 그려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이 성관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성관계를 갖게 됐는데 그런데 서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서로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죠. 물론 상대방이 나 모르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고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뭐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관계가 될 수는 있겠지만 두 사람 다 관계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두 사람 모두가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관계를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습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꼭 성관계뿐만 아니라 뭐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가족 관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서로 친밀감을 나누고 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또 가치관을 함께 나누는 것에 있어서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우면서 그러면서 배려하면서 두 사람의 것을 함께 만들어가고 서로가 함께 공유하면서 더 풍성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성관계를 잘 안 하게 되고 성관계를 아예 안 하다가 이혼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 속궁합이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한 가지는 남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성욕을 잘 느끼지 못하게 돼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으면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이 감소를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관계를 아예 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감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젊었을 때에 비해서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아예 관계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혼을 할 정도로 부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호르몬 때문은 아니고 서로 관계를 잘 못해서 서로 말로 행동으로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아서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을 주고받으면서 상처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치료가 되지 않고 상처가 계속 누적이 되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성욕을 느끼기란 굉장히 어렵겠죠.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정폭력 얘기를 했었는데, 가정폭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나를 학대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고 싶은 생각이 잘 들지 않겠죠. 이게 자잘한 싸움이라도 이 싸움이 반복되고 그리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친구 분에게 꼭 권유하고 싶은 게 이런 건데, 지금 성욕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꼭 이 여자친구랑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야한 동영상도 별로 보질 않는다. 욕구를 별로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남성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만약에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남성 호르몬 검사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호르몬의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분비가 잘 되고 있는데도 내가 성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면 성적인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성적인 부정적인 성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서 아니면 성적 상처가 있는 사람들 옆에서 지켜보면서 간접적으로 트라우마가 쌓여가지고 심리적인 억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라면, 그러니까 호르몬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꼭 전문가를 만나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담학교 상담 방송은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 MNF에서 제공하고요. 저는 김덕일입니다. 관계의 기술, 사랑의 기술 이런 거를 배우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연구소에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내지는 부부관계에서 사랑을 하면서 그냥 이런 건 작은 문제니까 이런 거는 그냥 참고 지나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상처가 되는데 그냥 참고 살고 이러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